네, 시황센터 정수지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양시장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거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2차 전지 대장주들의 급등만 눈에 보일 뿐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좀 조마조마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 안에 무엇을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OX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하나증권 이청원 FA,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OX 종목 보고 그리고 두 분이 직접 선택한 마감의 산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의 주인공, 아니 이번 주 시장의 주인공인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양극재들이 또 한 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LNF가 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더디더라고요.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포스코케미칼과 에코프로 BM 혹은 에코프로랑은 조금 사업이 다를 수 있지만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대장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더 여기서 LNF가 오를 만한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견 주시죠. 오로 일치가 됐는데 손여로 팀장님, LNF의 상승세가,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상승하되 폭이 적을지, 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수익률 단이 그리 높지 않은지 그게 좀 궁금하던데요. 우선은 저도 이제 예전에 수급파이터에서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좀 봤을 때 좀 비교를 했었는데 LNF가 뭐 에코프로 BM보다 시가총액이 적긴 하지만 어떤 실적 개선이 살짝 늦은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일간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대동소이하게 움직이지만 사소하게 좀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탄력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LNF가 좀 그래도 배터리 3사에다가 양극재를 모두 다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안정성은 있다라고 하지만 확실히 어떤 2차 전지 소재로서 임팩트는 좀 에코프로 BM이 실적 향상세에 좀 더불어서 강하게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1월 초중에 좀 테슬라와 BYD가 조금 다투면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뭐 BYD도 조절하고 그 뒤에 뭐 GM이나 BMW가 따라 붙으면서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어떤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나면서 좀 안정세를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투심을 되찾으니까 다시 한 번 더 2023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좀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테슬라가 안정적으로 주가를 회복한 것도 있고 투심도 개선이 되었고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을 해보면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을 쓸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우 또 영역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가 이렇게 그냥 리포트나 HT상으로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외인거 기관도 꾸준하게 저가 매수를 넣어주면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물론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될 수는 있지만 네. 발목은 담가봐야 된다. 그래서 좀 오를 갖고 왔습니다. 발목을 담궈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청원 FA 사실 제가 최근에 에코프로가 장중에 20% 넘게 급등한 날 주변 분들에게 막 여쭤봤어요. 뭐 전문가분일 수도 있고 뭐 패널분일 수도 있고 여쭤봤더니 약간 과열 신호가 온 것 같다. 나라면 오늘부터 2차 전지주들을 좀 매도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근데 물론 뭐 모든 걸 다 맞힐 수는 없지만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올랐다라는 거죠. 이청원 FA는 현 구간의 2차 전지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매수에 가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근데 오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LNF의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더 이어지는데 아.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어제나 이번 주와 같은 급등은 결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든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시가총액 1조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토대로 한번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메 신소재나 LG화학, 삼성, SDI와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2020년 시가부터 지난해 종가까지 일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 LNF예요. 구체적으로 일평균 수익률이 0.299%가 나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건 자고 일어나면 이 친구는 0.3%씩 상승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상승이 나왔던 것을 토대로 제가 지금 차트에 추세선을 한 개 딱 그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LNF의 주가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로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이 되는 검은 선의 기준으로 위든 아래든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선과 주가가 상당 부분 괴리가 생기면 결국에는 이 선 주위로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선에 캔들이 닿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2차전지 관련된 18개 정도 샘플이었는데 다 똑같이 나왔어요. 연초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가 맨 끝에 선에 딱 닿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주가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정을 받습니다. 그게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즉 네. LNF 기준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정도면 옆으로 횡보를 하죠. 가격 조정이고요. 주가가 많이 밀리게 조금 전에가 기간 조정이고요. 주가가 밀리면 가격 조정이에요.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와도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추론을 하게 되면 2024년 시가를 한번 알아볼 수도 있어요. LNF가 지금과 같은 추세가 되면 2024년 시가가 무려 36만 1,400원까지 나옵니다. 저는 거기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드렸다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NF의 상승에 대해선 오지만 지금 당장 뭔가 종목들을 강하게 매수하자라는 건 아니다. 결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같은 오지만 약간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고 선택해 보시고요. 두 번째 특징주 OX, NC소프트로 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는데도 하락을 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사실 NC소프트에게 매수 기회라는 말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투자 심리인 건 알거든요. 네. 상황이 과연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지금 매수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럼 손유리 팀장님은 오늘 왜 하락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전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되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좀 달리 말씀드리고 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수급파이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NC소프트랑 넷마블을 제외한 게임주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2023년 전에 없었어요. 네. 근데 2022년 후반기에 유일하게 NC소프트가 TL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다른 게임주보다 좀 탄력적으로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결과론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사실 저는 실적 발표하고 오르면 좋겠지만 실적 발표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실적을 안정적으로 잘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할 그냥 제가 리포트 읽어봤을 때는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했지만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NC소프트는 다른 게임주 대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동을 보더라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오늘 당장은 좀 소나기는 좀 피하는 관점을 지켜보시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하단부에 좀 사도 된다라고 저는 꾸준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수급파이터에서 41만 원 할 때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지금 당장 접근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일단 낙폭이 줄어들고 또 신작에 대한 이제 신작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발표되니까 그 실적이 이제 2분기나 3분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TL에 대한 반응 때문에 슈팅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때 리포트 나오면서 반등 나올 수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X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청원 FA님이 네. 차트를 좀 분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데이터를 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하십니까? 예. 이 NC소프트의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차트도 저는 보는데 한 거의 3, 4개월 정도? 네. 거의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 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희망 고문의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네. NC소프트는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빠질 때 시장보다 덜 빠지고 시장이 오를 때 시장보다 더 오르는 종목.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한두 종목 혹은 4-5개 정도만 가지고 가는데 기타 다른 모든 종목에 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올해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종가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시장 흐름이 오늘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굳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퍼블리셔와 개발사로 나뉘어집니다. 개발사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성장을 하다 보니 신규 게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바일 게임은 PC 게임과 달리 수명이 짧습니다.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R&D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요. 우리나라 게임을 참 좋아하는 10대들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기업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고점을 찍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밀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은 좋습니다. 잘 가는 종목에 올라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현재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딱 저희 동시효과 구간에 돌입했거든요. 두 분이 선택한 마감에 산다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면 휴라는 한숨을 주셨고요. 보고 싶었어요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두 분이 키워드 상에선 참 잘 맞으시네요. 앞서 그 OX에 대한 의견이 조금 사뭇 달랐는데 키워드를 뽑는 뉘앙스는 좀 비슷하거든요.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일지. 휴젤 그리고 이렌텍을 주셨습니다. 저는 휴하고 점점점이 있길래 휴마시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럴 것 같아서 휴젤 갖고 왔습니다. 휴젤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있을까요? 휴젤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죠.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 쪽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쵸.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휴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지난해 시장보다 덜 빠졌고 올해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장이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와 기대 수익을 의미하는 지배 원리가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보톡스라고 하죠. 그리고 필러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회계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톡스에 들어가는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팔면 팔수록 말 그대로 회사의 수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팔면 팔수록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을 우리가 확보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판관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광고비, 판매 촉진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불과 특정 분기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지난 3분기였어요. 네. 그러면 지난 3분기 시점에 해외 시장에서 무언가 판매가 크게 늘어났던 어떤 국가가 있었는가를 환위험에 관한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출 채권을 한번 딱 확인해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미국이 아니라 대만이었어요. 기존에는 미국에서 그나마 판매가 잘 되다가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대만으로 넘어왔습니다. 대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시장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동사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 중국에 법인을 만들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보다 월등히 시장 규모가 큰 이 중국 시장에서 동사가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네. 사실상 원가 자체는 얼마 들지 않는데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동사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될 것인가. 쉽게 지금 구간보다 몇 배도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든지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그 점을 토대로 올해 여러분들이 휴젤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완만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시장이 안 좋았거나 주가가 충격을 받은 것도 없어요.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위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선이라고 하는 특정 구간에서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휴젤 한번 매수해 보시고요. 네. 1차적으로 20만 원 정도 목표 가격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 주가가 20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마감에 산다 휴젤 봤고요. 이번에 손효래 팀장님의 보고 싶었어요랑 이렌텍이랑 어떻게 연관 지어볼 수 있어요? 네, 우선 제가 이 자리 이 시간에 앉은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뭐 시청자분들께 좀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말하면은 딱 한 분이 생각납니다. 모 증권사의 모 차장님 계시는데 이분이
거의 6개월 넘게 이 종목이 좋다는 사실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이렌텍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밀렸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이제야 맥점을 잡고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렌텍의 상승이 굉장히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나왔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은 휴대폰 부품 및 배터리 팩이랑 충전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세부적으로 메타버스랑 2차 전지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갤럭시 2023이 발표가 된다고 했을 때 기대감에 따른 상승은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적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 이렌텍의 대부분의 매출이 삼성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메타버스 기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것은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이렌텍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넉넉하게 좀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본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나 2차 전지 같은 부가적인 사업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 업종퍼는 21.149, 현재퍼가 11.98이고 11개월 선행퍼가 5.702 때문에 현재 수급동에 봤을 때 뭐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매수였는데 오후에는 매도로 전환됐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했던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구나. 현재 보여주고 있는 저점은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제가 15,3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4,400원, 근데 뭐 추가 매수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렌텍 오랜만에 주가 상승이 보고 싶었다라는 키워드까지 더해드렸고요. 현 구간 동시가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0.41%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코스피 2,474선 지나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힘입어서 0.51% 오른 7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 동시효과 구간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죠. 이청원 FA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입니다. 사실상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지금 결코 사시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일평균 0.276%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평균 수익률을 확장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선과의 괴리율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한들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기대 수익이 높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 LNF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 기간 조정은 2021년 하반기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여기 동그라미 부분 그리고 만약 가격 조정까지 나온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이 되어 있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매수는 조금 자제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뒤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대략 내년 시가에 20만 5,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익이 나도 얼마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대한 자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면 정말 수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왜 나는 이 종목을 미리 못 샀을까?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수익을 본다 한들 크게 먹을 것이 아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시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손유라 팀장님은 동시효과 구간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차장님께서 자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화끈한 유신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브리핑 우리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실 건데 성장주들이 고점을 꾸준하게 갱신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피로감이 있다는 걸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뭐 AI나 로봇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지만 고점을 확인했고 추가 갱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종목이 갈까요? 뭐 신재생 에너지도 괜찮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랑 뭐 히토류 그다음에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장 섹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해당 섹터로 관심이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뭐 튀르키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고 유신 같은 경우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된 다음에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에 접근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빠르게 죽어야 이들이 가겠지만 충분하게 뭐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뭐 스윙으로 바꿔도 될 만큼 기술적 위치가 좋으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성장주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이 움직임 체크하면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심까지 봤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세계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부분에서의 실망 매물 때문에 구글의 주가가 간밤에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안에서도 다가던 AI 관련주들이 살짝은 멈추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종목별로 오늘장 희비가 갈렸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효과 구간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